조금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에서 시간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는 다음에 방송에 들어보시면 한 7강 정도, 아마 7강 정도 되면은 아마 시간적 의미, 5강 정도인가? 한 시간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놨습니다. 이거 광고네. 잠깐만요. 7강 정도 강의를 좀 해놨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디 갔노? 해놨습니다. 준비 다 해놨거든요. 최신 시간적 의미. 강의 쫙 있습니다. 그죠? 되게 많아요. 이 강의 또 하려면 또 몇 가지 있냐면, 한 19까지 있네. 시간적 의미까지 하려면 또 끝도 없겠다. 그죠? 이거 하는데도 한 달 걸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만 해도 한 달 걸리겠네. 이렇게 정도로, 네,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특히 그 프리미엄 회원님들 분들은, 어차피 제가 장중에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거의 세뇌되다시피 막 방송 들으실 거예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다음에 추 저녁 방송에 넘어갔을 때, 한 5강 정도,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강의 내용에 다시 할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때는 좀 세세하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맛배기만 정도는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간적 의미,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주식시장에서 시간적 의미, 시간을 우리가 쪼개놔요. 주식을 쪼개놓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오전장, 장중, 오장으로 쪼개놓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 그게 뭡니까? 오전장, 그죠? 동시호가, 그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9시까지, 8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그 다음에 장 마감하고 3시 한 30분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거래가. 그래서 6시까지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오전장 아침부터 일찌감치 와서,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을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8시부터 열리고, 그죠? 8시부터 주문을 받다가 호가에 나오는 거 8시 10분부터 나오거든요. 그죠? 8시 10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시호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켜보겠지만, 주식을 그때까지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시호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놓고 빼는 시간대는 보통 8시 한 8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오전장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호가를 물량을 놓고 빠지는 이런 걸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걸 잘 안 보시다가 막장 한 2시 막장 그게 뭐 이렇게 8시 한 50 몇 분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틀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8시 한 30분부터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8시 30분 정도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예상 지수가 나옵니다. 현재 예상 지수가 몇 퍼센트 시작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예상 지수가 나오는데 8시 30분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에 따라서 동시효과도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죠? 자, 저희는 일단 통상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해놨느냐?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약속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오전장은 8시부터 10시 반까지야. 누가 정해놨습니까? 아니요. 안 정해놨어요. 당신이 정했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여기는 오전장입니다. 끝났습니다. 오전장 딸랑딸랑딸랑 종을 들어주진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매물이 쏟아지고 선물이 움직이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틀어지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고 오전장, 장중, 오장 이렇게 나눠버려서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오전장 시간대는 몇 시부터냐면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가 되겠죠. 우리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수급이 제일 좋은 시간대예요. 그죠? 수급이 제일 좋은 시간대입니다. 단 장이 좋으면 10시 30분까지 봅니다. 지금처럼 뭐 대용주를 끄집어 올리는 시장은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더 가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대세 하락처럼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10시부터. 오늘 한일사료 보셨죠? 그죠? 한일사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10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수급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한가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국 어떻게 말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주가 밀어버리거든요. 그죠? 그죠?
이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시까지만 지켜보더라도 이 종목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형 솔리드도 마찬가지겠죠. 제형 솔리드도 아침에 수급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우리가 볼 때 10시 안에 이 종목이 들어와가지고 상한가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10시까지 봤을 때 여기서 상한가를 찍어주고 그냥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장중에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풀리면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건 10시 전까지는 뭔가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10시 전까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왜 그럴까요? 오전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10시에 상한가를 찍어야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요? 왜 오전장에 상한가 가야 될까요? 이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요? 선물. 아닙니다. 또 선물 때문에 오전 상한가가 빨리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전장 상한가 빨리 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전장에 상한가 가는 거는 강한 상한가라 얘기하죠. 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상이라 얘기합니다. 강한 상한가라 얘기합니다. 오전장 아침 일찍까지 가는 강상이랍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아침 9시, 10시까지 가는 건 강한 상한가고 좋은 종목이라 얘기를 하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냥 우리 회원님들 다 맞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호가가 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가 되게 쉬운 시간대예요. 그리고 적은 물량 가지고 상한가를 일찌감치 가버리게 되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량 자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시간대 아침 9시에서 10시에 주가가 형성됐었을 때 바로 치고 가버리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대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전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빨간타님 말씀드린 그대로죠. 세력들이 적은 금액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적은 금액 가지고 급등시켜 놓고 자기들 물량을 많이 들고 가고. 그죠? 아주 당연한 거죠. 호가가 이제 되게 얇아요. 이 시간대는. 특히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는 호가가 되게 얇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한일산업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호가가 되게 얇은 상태에서 주가가 탁 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한 20, 30분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기하는 사람이나 전업하는 사람들이 매매하거나 아침 시간대가 매매가 원활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보통. 직장인들이 이 시간대 바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회사 사장이나 뭐 그죠 좀 급이 높은 사람들이야 뭐 이 시간대 하겠지만 보통 아침 9시부터는 회의 시작하고 그죠? 오전 업무를 준비합니다. 실제적으로 개미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봤었을 때 그래서 보통 이 시간대에 되면은 직장인들이 매매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정신도 없고. 그지? 오늘 사가지고 넘어왔는데 전날 사가지고 넘어왔는데 제형솔리 때처럼 장주 내내 뭐 플러스 10%까지 놀고 있다. 그럼 재수고. 그지? 보통 윗고다가 빠지거나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뉴스를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적은 물량 가지고 세력들 적은 돈을 가지고 적은 물량 가지고 언제든지 주가를 마음대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예요. 몇 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9시 30분 넘어가게 되면은 호가가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9시 30분 넘어 10시 넘어가게 되버리면 매매를 직장인들이 이제부터 오케이 뭐 주식시장 오면 매도 칠까? 이런 호가가 점점 두꺼워져요. 종목이 움직이려고 해도 호가가 두껍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돈과 많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일찌감치 움직여서 빨리 가버립니다. 왜? 매수 못하게 하려고. 즉 똑같이 바로 역으로 얘기해버리면 개미들한테 물량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주가를 움직일 때는 후다닥 치고 가가지고 빨리 후다닥 움직여가지고 후다닥 치고 올라가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들이 미친듯이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미친듯이 추격을 하겠죠. 그래 놓고 이제 물리게 되죠.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상따를 드셨던 분들은 요런 같은 장세, 오늘은 어제 같은 장세, 이런 장세 거의 90% 다 물립니다. 대우 AL도 그랬죠? 대우 AL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대우 AL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찍었는데, 어제 분봉 1분봉입니다. 어제 결국에는 가다가 결국 2시쯤 넘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다? 매물 쏟아졌죠?
결국 그때 들어가서 상따 쳐가지고 요때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은 좋다고 직장인데 오케이 뭐 상가 들어가자 박근혜가 뭐 유라시아 관련해가지고 뭐 철도 한다더라. 그래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졸지에 어떻게 되냐?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날 요 들어가신 분들은 졸지에 마이너스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15% 정도 손실 나왔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어제 상따 잘못했을 뿐인데 클릭질 잘못해갖고 그 마이너스 15% 나와버렸어요. 그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일체감지 상한가를 갔다면 계속 이어졌어야죠. 요도 이어져가지고 점상을 계속 갔어야 돼요. 어제 장세 정말로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었다면 정말 아침에 좋은 공시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점상을 가서 풀어주게 된다면 요 한 번만 딱 풀어주고 그죠? 요 한 번만 딱 풀어주고 요 한 번만 딱 풀어주고 다시 상한가를 가야 돼요. 다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한 번 정도 풀어주는 건 괜찮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오전 끝까지 가서 상한가 만들어줘야 돼. 맞습니까?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괜찮아도 이게 계속 상한가 풀었다 닫고 이래버리면 직장인들은 물량 넘겨버리거든요. 장중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상도 좋지만 일단 9시에서 9시 30분 안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제형솔루트 또 볼까요? 제형솔루트 또 몇 시에 들어왔냐면 결국에는 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9시 36분에 수급이 고점을 찍어줬지만 결국에는 분봉이 튀기 시작했던 시간대는 거의 오전장입니다. 오전장에 9시 30분에 빵 분봉이 튀어버리죠. 그래서 10시 안에 상한가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장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시장 자체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10시 넘어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뭐가 움직인다고 그러죠? 우리 형님들 10시 넘어서부터는 왜 당신은 뭔데 장중 시간대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시에서 왜 2시까지 장중이나 정해놨어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 오래되신 분 다 압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왜 10시부터는 장중이라고 들어간다 그러죠? 왜 당신 마음대로 오전장에는 9시부터 10시까지고 왜 장중은 10시부터 2시까지 얘기를 해? 뭐 때문에? 나는 뭐 오전장은 아침 9시부터 나는 11시까지 하고 싶은데 난 2시간씩 잘라서 하고 싶은데 당신은 뭔데 그리 정해놔?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녹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또 지금 했던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만 형성된 거 아니고 올해도 형성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땡겨지면 더 땡겨지지. 시간이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0시 반까지 오전장이었거든요.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오전장이었어요. 한 15년 전?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점점 HTS 보급률 활발해지니까 시간이 오전장 짧아지게 되죠. 모릅니다. 나중엔 오전장이 9시 40분까지 낼지. 그지? 이 강의 내용은요. 녹화를 해놓지만은 앞으로 평생 갈 겁니다. 예, 계속 갈 거예요. 지금도 똑같으니까. 변화되면 또 변한다, 바뀐다 얘기하니까. 왜 오전장은 10시까지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잘라가는 기준이 뭐죠? 오전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준. 왜 장중을 이렇게 잘라가지? 9시에서 10시? 그지? 또 더럽노 이렇게. 왜 오전장은 9시에서 10시? 응? 9시에서 10시? 그죠? 장중은 왜 10시에 2시? 이렇게 잘라가죠? 왜 오전은 2시부터라 얘기를 하지? 프리미엄이 알잖아요. 적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오전장은 10시까지고, 왜 오후장은 2시부터 시작하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얘기하죠. 주식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당신 마음대로 오전장과 장중과 오후장을 정해놨습니까? 얘기하죠. 왜? 내가 정해놓지는 않잖아요. 수급 외파 아닙니다. 수급이 좀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죠? 우리 프리미엄들 오래 되셨잖아요. 다 얘기해줬잖아요. 왜 그래요? 수급도 좋죠. 수급이 맞아요. 수급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10시에 상해 증시가 시작해서 아닙니다. 종가관리 수급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지금 방송을 1강을 안 들으셨는가? 저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한 10년 전에도 아니죠. 한 6개월 전에도 얘기해 줬던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위주로 주가가 움직여서 그래요.
1분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고 지수가 그죠. 코스닥 잠깐 분봉을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코스닥을 많이 보니까 분봉을 딱 보게 되면은 그렇죠. 선물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왓돈님 쳤네요. 10부터 하는데 그죠? 봅시다. 이게 코스닥 분봉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10시 딱 넘어서부터 시작되면은 뭐지? 이게 10시거든요. 10시 딱 지나고 나면 바로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이게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흘러내린다고. 그리고 한 2시 정도 되면은 선물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래요. 우리는 선물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선물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현물시장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도 마찬가지 그대로예요. 주가 빠지잖아요. 들어올 때 언제 들어요? 5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전장까지는 원래 대한민국 수급 자체는 원래 되게 활발합니다. 좀 활발해요. 매수 많고 직장인도 많고 뭔가 결정 지어지고 왜 그러냐면 호가가 진정되기 전에 뭔가 마음대로 막 주가가 매수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10시가 딱 지나고 나면 선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들어갔던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쳤던 사람들이 씨발 엿됐네. 방금 녹화지. 안 된다. 요가면 안 되지. 요가면 안 되지. 요가면 안 되지. 요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녹화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녹화 방송 혹시나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샀던 사람들이 10시 지나니까 호가가 밀려요. 매수세가 실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빠지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엿됐다. 물린 거 아니냐? 이런 밑에 던지게 되죠. 매물이 매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러죠.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장세예요. 이게 지금 오늘만 형성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녹화를 하겠지만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다음날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선물이 움직이는 시간에 그래요. 10시 반 정도 돼버리면 주가가 화져버리거든요. 보통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을 지켜보게 되면 잘 가다 갑자기 10시 반에 뚝 떨어져요. 물론 10시에 또 떨어지겠지만 본격적으로 이거 뭐고 이거 갑자기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훅 빠져버립니다. 그죠? 잠깐 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속일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만 통행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현재 주식하실 때 계속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다 안다고. 그래서 오전장은 10시까지구나. 왜냐면 10시 딱 지나서 수업 빠지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빠진 시간은 10시 반 되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빠지네 정리해야지 하려면 마이너스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더라도 10시 넘어서는 가급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물론 두세 종 들어온 것도 있어요. 뒤에서 만들어주는 종목 있지만 대부분의 급등주 종목이나 우리가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2시 정도 되면 또 수급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유가 다 있어요. 현재 생각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1강입니다. 앞으로 이런 강의는 아주 기초이에요. 센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앞으로 기법 강의는 더 많아요. 지금 왜 이거를 강의를 해줘서 회원님들 들어야 되냐면 지금 장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코로 비칭되고 다음 주 추석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런 장세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돈 처발라가지고 지금 주가를 올려버리거든요. 주가 지수만 무시까지 쳐올린다고. 그 2천 딱 찍어놓고 언론 뉴스에서 박 때려버리겠죠. 와 종합주가 지수 몇 달 만에 2천을 찍었네. 때립니다.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대형주 가능합다 싶어 대형주 사거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 예를 들어 시리아 문제라든가 지금 같은 조금 잠잠한 악재, 동남아시아 관련해가지고 어디 갔노? 어느 나라고? 인도네시아라든가 뭐죠? 또 무슨 나라고? 동남아는 태국이라든가 그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죠?
예를 들어 장기 채권이 급등하게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태로 흘러가서 저게 시발점이 또 터져게 된다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밀어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세력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즉 세력들이 외국인들이니까 지금 장세에서 대형주가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이 새끼들은 물량 다 팔아먹고 나가버리거든요. 그 물량을 누가 사냐? 다 개인이 받아먹는 거지. 언제? 주가 2000 찍고 난 뒤로부터. 그런 공시가 나와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언론 뉴스를 도배를 해버립니다. 저번에 우리 6월 때 확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개인들 다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6월 때 주가 확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매수관이지. 중요한 건 개인들은 그걸 3개월, 4개월, 6개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30% 40%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3개월 뒤에 난다 하더라도 당장 코앞에 있는 마이너스 한 3%가 신경 쓰이거든. 그게 개인 투자예요. 절대로 저는 홀딩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그냥 대충 먹고 나오면 되잖아. 뭐 대용주면 3% 먹든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이하공략 안 되셨습니까? 한 50% 60% 먹었을 낀데 코아스는요 한 30 몇 % 먹었을 낀데.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뭐 한 달 두고 가랍니까? 뭐 3주를 두고 가랍니까? 아니 수익 나는 종목 그냥 조금 더 들어가라는 건데 그걸 못 들어가죠. 다 팔아먹고 나가버리고 그지. 물린 종목은 잘 들어가면서 그지. 그게 개인 투자자예요. 거꾸로 하면 도형이 수익이 많이 날 건데. 다시 넘어갑시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오전장은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물이 움직이면. 선물 자체가 10시 정도 지나가 되면은 주가가 한번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에 몇 시 때면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 한번 훅 떨어집니다. 빨리 떨어지면 10시. 조금 시간을 좀 더 주면 한 10시 20분 되면 뚝 떨어져요. 내려다 한번 보세요. 뚝 떨어집니다. 매수세가 실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장중에 저거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종목 중에 사람들이 손절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대 중에 하나가 첫째가 10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사람도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투기하는 거니까 나가야 되고 영원히 안녕이고 주식 접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유료원 방송 들어도 절대 안 고쳐집니다. 몰빵하는 사람들은 주식 얼른 접으시는 게 좋아요. 미수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일 손절 많이 하는 시간대가 10시 반이고 두 번째가 1시 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장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장중은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버리면 장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11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볼 때 1시 반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특히나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쳐야 됩니다. 왜요? 이 시간대 올라오면 왜 다 매도를 쳐야 됩니까? 왜 장중에 들어오면 다 매도를 쳐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고, 이거. 왜 장중에 들어오면 다 매도를 쳐야 될까요? 왜 이 시간에 딱 들어오면 매도를 쳐야 될까요? 10시에서 11시에서 1시 30분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 매도를 쳐야 될까요? 차익 매물 시간에 나오니까. 아닙니다. 땡. 좀 더 쉽게 얘기하세요. 지금 되게 초보자 보는 내용입니다. 제주수가님. 그지? 되게 초보자적인 얘기예요. 우리 제일 초짜배기 분들한테 주식 입문하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겁니다. 왜 10시에서 10시 반에 움직이면은, 이거 윗꼬리에 달죠? 당연히 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합시다. 왜 10시 반에서 10시에서 10시 반 되면 들어가지? 못 가면 매물이니까. 그렇죠? 좀 더 쉽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때 매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10시에서 10시에서 1시 반 사이 매매하는 사람 누구죠? 되게 쉽잖아요. 이 시간대에 매매하는 사람들 10시에서 1시 반 사이 이 시간대에 매매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당연히 쉽게 생각하죠. 1시 반에서 1시에서 11시에서 그지? 1시 반 직장인들이 매매합니다. 이 시간 세력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미들한테 물량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단타를 적게 꼬여서 물량을 매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물량을 넘기는 건 되게 쉬워요. 어제 보셨잖아. 대우 AL 상단부에서 상가 안 가고 계속 풀었다 닫았다 해주면서 계속 꼬시면은 이 시간대 못 모르는 직장인들은 그냥 씁니다. 이미 뉴스 나오죠. 와, 뭐 이런 좋은 뉴스가 있네. 딱 보면 주가가 뭐 보면 13%가 있거든. 상가 간단 말이야. 오케이, 사자. 들어가거든. 물린다고. 이미 알고 있는 뉴스나 재료는요.
이미 주가에 미리 그 전부터 2, 3일 전부터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미 남들이 쓰기 전에 벌써 상한가를 가야 돼요. 항상 상한가 아니면 다음날 갭 떠가지고 상한가 말아보든가. 그 대우 AL도 주말에 뉴스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야지. 상한가 만들어야지. 점상 갔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줘야지. 근데 왜 탁 풀었다 닫았답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11시에서 11시 30분에 사람들이 사잖아요? 1시 30분에? 그럼 다 윗고 달고 빠집니다. 왜요? 직장인들한테 물량 넘기니까. 아이고, 됐다. 오늘 심하게 하자. 문 닫자. 오늘 장사도 끝났는데, 잠깐 물어봅니다. 그럼, 대충 장중에 올리라. 공시 한번 떼어놓고 올리프라. 제일 안 좋은 공시도 장중에 나오죠. 공시를 장중에 낸다는 것 자체는 저 새끼들이 좋은 공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 공시를 내냔 말이에요. 그죠? 이유가 없는 거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직장인한테 물량을 넘겨 빠져버려요. 그 좋은 공시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장에 호가가 진진되기 전에 그때 나가 상가 가면 안 되나? 왜 그걸 꼭 장중에 공시를 가지고 꼭 수급을 붙이지? 왜 붙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장중에 수급도 육개되고 빠져버리거든. 장중에 수급도 하는 이하공룡 볼까요? 오늘 한번 종목도 바로바로 봅시다. 똑같습니다. 이하공룡. 물량 수급 들어왔네. 빠집니다. 몇 시에 들어와죠? 1시 30분 딱 들어옵니다. 1시에 딱 들어오죠. 점심 밥 먹고 나서 바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따라가자. 이때 직장인들 들어가 결국 진짜 물리죠, 또. 그죠? 1시에 한 30분 들어옵니다. 어정쩡한 시간에 들어오죠. 이게 만약에 한 2시 반 정도 들어왔으면 감아버립니다. 장중에 윗꼬리들 대부분 달아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인들이 매매를 하기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좋게 보면 오전장에는 그래서 오전장에는 좋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 빨리 감아야 되고 장중에 들어온 종목은 윗도가 빠지니까 대충 먹고 빠지고 그지? 근데 분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분봉도 있어요. 물론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분봉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종목이 막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하다가 막장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분봉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파동계를 계산해가지고 절반 종 팔아먹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매수관 손절가 설정해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런 것처럼 갑자기 수급이 쭉 빨아 당기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쭉 당기는 종목들은 시간을 딱 보고 지금 시간이 1시 반이네? 12시네? 이래버리면 다 팔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쓸데없이 들고 있어봐야 도움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좋다고 3% 못다고.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손절 못하고 물린단 말이야. 장중 생각 많이 치아프라. 저 얘기하죠. 장중 들으면 치아프라. 됐다. 묻지 말고. 그지? 그럼 기다렸다 오전 다시 하면 되죠. 그죠? 딱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전 몇 시부터 시작이냐? 2시부터 3시까지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선물 자체가 2시 반부터 제일 보통 보게 되면은 1시 반에 보통 저점을 제일 찍어줘요. 1시 반. 물론 정강오약장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회원님들 오늘 잘 보세요. 1시 반 정도 되면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만 그래야 계속 그래요. 아마 다 정확하게 1시 반 찍어줍니까? 주식이 기계적입니까? 그냥 대충 1시 반 전후로 이게 빠진다고. 10시 반 전후로 빠진다고. 정확하게 10시 27분에 빠질 수도 있고 10시 24분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편하게 기억하기 쉽게 10시 반에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거의 1시 반 되면 거의 저점 아닙니까 이게. 눈을 보세요. 지금 1시 반 되면 저점 아니에요. 제일 싸잖아. 2시 되면 딱 수급 똑 들어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선물 자체가 1시 반 되면은 제일 저점을 찍어줄까요? 그래서 왜 5장부터 시작할까요? 2시부터 시작할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거는 이유가 다 있어. 모든 주식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몰라서 뿐이죠. 이것도 지금 방송 똑같은 얘기 지금 내가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은 방송한 것 같아요. 100번은 그 솔직히 거짓말 같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처음에 했던 강의 내용만 한 50번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녹화를 안 해서 그렇죠. 녹화를 좀 해놓으니까 이제는 뭐 녹화 틀어놓고 하라면 되겠죠. 왜 그래요? 오후장에 왜 2시부터 시작할까요? 종가관리 목적, 종가관리는 2시 30분부터 들어와야죠. 까다원님, 그죠? 그렇죠.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까지 들어 나왔네. 직장인들을 손절시키고, 직장인들 이제 대충 보고 나면, 물렸구나. 손절시켜 놓고, 그죠?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 일하는 시간대 움직여주는 거라. 그렇죠. 선물이 또 움직이니까. 그때 되면 또 선물 또 움직이거든요. 2시쯤 넘으면. 빨간타님. 알겠습니까?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급등 올라간 종목도 있고 시장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원리 원칙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라고 해요. 이걸 기본적으로 토대를 해서 아무거나 쓸데없이 막 난잡하게 하지 말고 이거 큰 토대로 해서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오전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오전장에는 쇼부를 보는 장소고 장중에는 지지선을 체크하는 장소고 오장에는 뭘 했습니까? 종가관리가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앞으로 좀 더 강의를 더 해드릴 내용이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쇼부는 오전장에 보는 거예요. 장세가 좀 좋으면 오전장에도 보거든요. 오전장에 상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중에 이 종목이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매매를 활발할 때 이 새끼들이 지금 장중에 수급도 없는데 관리를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가만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 오늘도 갑자기 느닷없이 이하공이 추가 버리면 그냥 보는 거지 뭐. 그지? 좀 적어놨죠, 그죠?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력들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다 적어놨죠.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식 인생에 있어가지고 회원님들 주식을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은 과연 몇 명이나 싶은데, 주식을 저보다 오래 하시면 과연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몇 명이 있나 싶은데요. 저는, 저 방송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왓두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리딩 한 지만 벌써 지금 횟수로만 지금, 연수로만 보게 되면 거의 한 2, 3년 되고 있습니다. 만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나, 안 쉬고, 그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리딩하고 있습니다. 기법도, 이런 기법도 오늘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다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회원이 없는 사람은 나가버리죠. 그 방은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애들도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곳에서 지금 계속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급등주 관련해서 시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도 이렇게 흘러가진 않지만 오늘처럼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주 흘러가게 되면은 시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물량 쳐올리겠다는 건데. 그지?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주처럼 똑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날 말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틀을 봤을 때 오전장과 오후장에 움직여서 드실 확률은 무조건 80% 이상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약속하는 4개 해도 좋아요. 80% 이상입니다. 장중에 드셔봐야, 진짜 잘 드셔봐야, 장중에 우리 수익을 드실 확률은 기법으로 하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장중에 드실 만한 기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급등주 종목 중에. 하실 만한 종목. 첫 번째, 한가 낚기 장중에 잘 나거든요. 파동이. 요새는 좀 웃긴 게 오전에 빨리 나오더라고. 9시 반 정도 되면 바로 나오더라고, 그죠? 점만 낚기. 두 번째, 눌림목 1차. 보통 눌림목 1차 이런 거 잘 나오죠. 그때, 우리 저번에 수익 드셨던 흥구석유, 장중에 나왔죠.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 한번 공략을 한번 했었잖아요. 저번 주인가? 한번 공략해가지고 눌림목 1차 한번 수익 먹고, 매도 치고 나오세요. 어제 다시 삽시다. 공략했던 거. 흥구석유 눌림목 1차. 세 번째가 뭐냐면, 3일평 매매기법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제일 잘 나오거든요. 제일 무난하게 들 수 있는 기법 중에 이거예요. 이게 장중에 잘 나와요. 나머지 장중에 나오는 건 개재수. 오히려 장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찝찝하네. 팔고 나오자. 다 팔고 나와야 돼. 빨리 나오네. 도장이 죽겠네. 밑거대가 빠지겠네. 거의 대부분의 확률이 감마주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좀 더 방송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면은, 좀 더 예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를 들어, 테마선 대장 종목이 오전장 장중 1시 반쯤 일찌감치 가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후발 종목들 수급을 좀 붙여줘야 되거든. 며칠 전에 수급 돌았던 TPC. 상가 갔죠, 장중에. 의외로. 그래서 장중에 거의 대부분 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맥스롯데 관련 종목만, 맥스롯데까지만 상가를 찍고, 나머지 종목 다 오전에 밀려버렸어요. 위거다가 죽어버리더라고. 이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확합니다. 회원님들만 모를 뿐이고요. 쓸데없는 기법 알기 전에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확실히 해놓고 하십시오. 딜리. 예전 언제였냐면,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가 찍었거든요. 언제? 장중에. 뭐 때문에 찍었습니까? TPC 때문에. TPC가 이날 상가 갔거든요. 이날. 공시 가지고 상가 나왔어요. 근데 TPC는 안 풀리더라고요. 공시도 아니야. 뉴스 때문에 간 거라. 맥스로텍은 상가 갔죠. 이날 또 맥스로텍 상가 갔습니다. 이날 상가거든요. 결국에는 맥스로텍도 상가에서 계속 풀어주고 닫아주고 풀어주고 닫아주고 결국엔 다음 넘봉 나왔죠. 아직까지 좋은 때 상따 쳐가지고 요때 들어간 사람 물량만큼 들어오진 않았어요. 요 고점까지 돌파하진 않았거든요. 딜리도 마찬가지요. 이날 장중에 상가 찍고 이제 흘러내린 거예요. 오후장에. 한 11시? 한 12시 반? 상가 찍고 흘러내렸어요.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네. 플러스 1% 끝났네. 왜? 이때 들어간 사람 다 장중에 들어간 사람 직장이니까. TPC 상가 갔으니까, 야, TPC 상가 갔으니까, 따라가자. 좋다고 따라가 상가 보고 룰을 나서고 밥 먹으러 갔는데, 한 1시 반 되니까 또 마이너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상가 쳤던 직장인들이 이걸 손절하겠습니까? 제정신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들 중에 정말로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공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금승계 관련해가지고 저점 잡아가겠습니까? 추격 매수하고 바빠 죽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주가를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들이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심시간 전후이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폰과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주식 시간이 좀 하루 중에 제일 넉넉한 시간이 보통 우리가 볼 때 11시 반, 12시 반. 12시, 그죠? 11시부터 1시 사이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저점 언제 찍어주냐면 선물도 1시 반에 딱 찍어줘요. 왜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놨으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하는 거라. 주가 보는 거지. 1시 정도 지나가다 봤을 때 1시 반 되니까 거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거든. 아씨, 물린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센스 있는 사람은 손절도 하겠죠. 그죠? 손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또 종가 관리가 올려버리거든. 그럼 직장인도 매번 돈을 잃는 거라.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무방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무방에서 저희 아침에도 무방합니다. 지금 방송 들었는 데서 무방하니까 지금 저녁 방송 들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장중에 쓸데없는데 다른 방 가갖고 이상한 종목 받지 말고요. 그냥 저녁에 그냥 지금 방송 들은 것처럼 낮에 방송 들어오셔서 아침 9시에도 방송, 아침 8시 한 20분 정도 되면 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즐겨찾기 해놨다가, 내일 아침에 오면 방송 들으세요, 그냥. 장중이라도. 저희는 장중에 종목 잘 안 주거든요. 왜냐면 장중에 종목 줘가지고 좋은 걸 몸에 못 봤어요. 종목도 추천도 한 2시 정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좀 쉬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당신이 정해놨냐?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스캘퍼는 한 3% 정도? 1% 매도 안 합니다. 그죠? 뭡니까? 뭘 적어놓은 거예요? 뭘 적어놓은 거예요? 스캘퍼 3%짜리 1% 매도 몰빵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거 안 합니다. 정해. 이런 거 안 한다고 적어놨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저희는 3%짜리 스캘퍼 안 칩니다. 그죠? 1% 매도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가지고 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거 먹어버리고 확률이 몇십 프로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애널도, 아프리카 보면 그런 얘기 좀 하긴 그렇지만, 어떤 애널이 그렇게 하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애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애널 이렇게 한다고. 자, 여기 볼게요. A라는 종목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도 쳤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몇 프로 나왔어요? 5% 먹었어요. 이게 오늘이에요. 9월 10일. 9월 11일. B라는 종목을 샀어요. 수익이 났어요. 7%. 딱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토탈 150% 수익.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이게 지금 수액이라요? 수액이에요? 이걸 다 더합니까? 이거 왜 다 더하지? 그래서 100%, 150% 수익이 나요? 세상에 이런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150% 수익이면 원금의 150% 수익인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수익 먹는 사람이 있던데 희한하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한 400%씩 수익 나겠는데 잘못 때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이하공룡 우리 뭐 매도시니까 한 55%도 오케이. 우리 그 로버님 이런 거 뭐 TPC 뭐 30% 오케이. 뭐 그다음에 과스 한 25% 오케이. 뭐 그다음에 맥스로 때 한 7% 그때 보니까 오케이. 그럼 그거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매매일지 매매일지 보여줄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 여기 있네. 우리 여기 있네. 38 29 22 5 38 29 22 5 38 또 까먹다. 세대가 돼가. 29, 22, 29, 25. 그럼 이 사람은 이 다 더하면 38, 29, 22, 5. 몇 프로고? 38, 29, 22, 5. 94%네. 그럼 이 사람은 94% 수익 난 거야? 러브님 이날 94% 수익 났네? 세상에 이런 계산법이 어딨어? 이 사람은 그럼 한 달, 뭐 며칠 매매가 94% 수익 먹은 거예요? 이런 식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딨어? 이거 걔 사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걸 뭐 수익률이 100% 넘었다고 하면 우리 방에는 뭐 거짓말하고 맨날 뭐 50%, 100% 그냥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죠? 원금 대비 한 달 얼마 나오느냐? 이거는 종목에 따른 수익률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이상한 데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내일은, 녹화방이 좀 끝나겠습니다. 이제 녹화방이 끝. 일단은 다음에 또 강의해드리고, 한 40분 강의했네. 또 녹화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강의 또